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이번 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모든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켜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독보적인 취재력을 자랑하는 주진우 기자를 모시고 탄핵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아니 지금 말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주진우 기자를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상하게 이렇게 말이 씹혀가지고 제가 당황을 적지 않게 했는데 잘한다고 방송을 잘해요. 아닙니다. 네. 글을 잘 쓰는데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네. 말하는 건 너무 쉽고 어렵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진짜요, 선배 진짜. 방송 보려고 여러 명이 줄 서 있는데요. 아니, 네. 근데 말을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단하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계속 합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방송을 주업으로 또 하고 계시니까 선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네, 그러신 네. 거죠. 그런 건데 벌써 비상계엄 그 선포한 지가 네. 2달이 다 됐더라고요. 네, 네, 네. 그날 현장에서 어떤 광경을 목도하셨죠? 저는 참 계엄군을 만나리라고 언제 생각을 했겠어요. 네. 서울의 봄 보면서 계엄군한테 졌던 그 아픔, 누구나 다 이 정우성을 응원하는데 결국은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계엄군을 소년이 온다해서 그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무차별 총격으로 이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죽였던 그 계엄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네. 제가 소년이 온다를 예전에 읽고 다시 읽고 있었어요. 어떤 작업을 그 즈음에 그날이요, 12월 3일 날. 심지어는 네, 그래서 너무 동호의 그 아픔. 야. 친구는 죽었는데 나는 살았어. 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양심이 계속해서 괴로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날 이렇게 방송하고 끝나고 이렇게 강남을 이렇게 올림픽대로에서 강남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계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미쳤나 이런 생각부터 했죠. 네. 이 사람이 미쳤나? 거짓말 아닌가, 가짜 뉴스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함세웅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죠. 먼저 네, 신부님 계엄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괜찮아. 그러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계엄을 했는데 왜 안 잡으러 오지? 이런 얘기. 계엄을 하면 이미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을 다 이렇게 먼저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는 이상하다 했어요. 그리고는 박지원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통화를 하시고요. 네. 어디 있어, 뭐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서로 다 미쳤다 이 얘기를 하고 어찌해야 되냐? 국회로 모이자. 그래서 나 국회로 가고 있으니 빨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 제가 11시 전에 도착했습니다. 11시 전에요. 11시에 봉쇄하기 시작했는데 11시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국회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봉쇄하는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담을 넘었죠. 네. 거기 제일 먼저 담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국회 경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국회 정문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는 국회 관계자들이나 국회의원을 거기서 맞았죠. 아니 사람들이 당시에 비상계엄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선배 말대로 가짜뉴스 아닌가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날의 그 생생한 광경을 네. 국회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네. 그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했죠. 저희 방송 봤잖아요. 네. KBS에서 이제 잘리고 나서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했는데 그 팀이 다 가가지고 저희 팀은 방송을 제일 먼저 했었죠. 누구보다 빨리 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뭐 이제 방송을 했죠. 제가 다 하고 있다가 이제 계엄군을 만납니다. 저희는 뭐 그날 방송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게 다른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저희 팀을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다가 이제 계엄군을 맞닥뜨리죠. 네. 처음으로 계엄군을 만난 시민이었고 그 다음에 시민이 계엄군을 오히려 폭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주장을 윤석열이 폈죠. 지금 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폭행했다는 폭행범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멱살을 잡고 흔든 거는 맞아요. 근데 서로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몸싸움을 처음 벌였는데 다른 그 국회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당황해서 어찌해야 될지 몰랐는데 근데
계엄군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려갔죠. 야, 이 욕을 하면서 니네들 여기 어딘지 알고 왔냐?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더니 밀려갔습니다. 오. 뒤로 밀려갔습니다. 밀려갔을 때 계속 쫓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 지휘관한테 가서 따지고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역사에 죄를 짓는다 하면서 막 따지고 혼냈어요. 제가 혼낸 사람이 김현태 단장이었어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방송에 네. 꾸준히 모습을 드러나고 계신 근데 그분. 김현태 네. 단장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얘기를 하고 모든 그 계엄군들 특공대들 다 가가지고 다 멱살을 잡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때 그렇게 찍었죠. 야, 근데 탄약 창통도 치고. 그 상황에서 상황적으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라는 게 과거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대학 때 좀 훈련된 거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학 때 백골단하고 많이 부딪혔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요. 그날은 뭐 백골단하고 그 몸싸움 하던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머릿속에 생각이 잔상으로 있었습니다. 떠올랐고. 네네네. 네. 그 경험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야,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계엄군 상당수도 예. 다른 사람 얼굴은 몰라도 주진우 기자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네. 움찔하죠. 움찔하면서 방송도 하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충돌하면 안 된다. 욕은 했지만 제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상황이 벌어지면 당신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김현태 단장을 이제 현장에서 봤다고 하셨는데 취재도 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래저래 취재하는 모습도 이제 나온 네. 거고 한 건데. 주기자 라이브를 보시면 다 알아. 그러니까 네네, 자, 그런 건데 네. 김현태 단장이 지금 네. 보면은 그때 당시 김현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김현태 네. 헌재에 나왔던 김현태 다르죠. 국민의힘과 또 같이 있는 김현태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다르죠. 네. 이게 말은 그렇게 바뀌는데 김현태 단장이 데려왔던 707 특임 대원들이 그날 뭐 총을 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와서 그냥 웃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신사답게 와서 그냥 간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처음에 당연히 막 네. 밀어붙였는데 그 707 대원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조끼를 입었어요. 조끼가 한 10kg가 넘을 거예요. 거기에다 총을 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는 데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아.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저희가 조끼를 잡고 제가 흔들고 그러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그 대원들이 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기도 했고 후문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후문을 봉쇄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후문을 두 줄로 봉쇄해서 멱살을 잡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밀었는데 밀리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왔을 뿐이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지당하고 저지당했을 뿐이지 그 국회를 점령하러 온 것도 맞고요. 그래서 봉쇄하고 점령하라고 했겠죠. 국회의원들을 네. 끌어내려고 했던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뀌는데 자기가 사법 처리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이 바뀌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적으로 불쌍하기도 한데 안타깝기도 하고. 네. 이 거짓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가 말을 바꾸는 거는 이 대세에 아무런 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비상계엄 사건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사건을 오랫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름하여 명태균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이 사건이 다 이어집니다. 이어진다. 네.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12월 2일 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황금폰 이거 공개하겠다. 이 검찰은 못 믿겠다. 그 전날에 네. 네. 못 믿겠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황금폰을 국민한테, 언론한테 그리고 민주당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황금폰의 위력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윤석열. 네. 그리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김건희 씨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 비상계엄을 왜 12월 3일에 선포했을까? 그 가장 몇 가지 이유 중에 주요한 이유가 명태균 씨 관련된 일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하고 있고요. 여러 확신이 들 만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즈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결국 요체라는 것은 또 명태균 게이트이지 않습니까? 자, 그 김건희 네. 특검법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거부권으로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데 명태균 사건이 특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퀄.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내용들을 남겨놨어요. 그 명태균 사건이 처음 나오자마자 이제 아이고 저기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죠. 한두 번 본 건데 경선 때 도와준다고 해서 한두 번 본 건데 그렇죠.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얼렁뚱땅. 네. 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윤석열과 관련된 어떤 발언이 나오거나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를 그리고 공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김건희 여사의 얘기는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잘랐는데 박절하지 못하게 김 여사는 계속 얘기를 들어줬나 보다. 네. 그럴 수 있는 거지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는 주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용산에서요. 됩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보고서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또 명박사께서 한 달 내에 뭐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한 달 만에 뭐 무너진다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는데 대통령실에 용산에 몇 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고성 네, 메시지를 경고이기도 하고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끝까지 자기는 용산에 대해서는 용산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런 신뢰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굉장히 협박이나 아니면 이게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용산에서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구명 메시지 전파 방식이라는 게 네. 공적인 채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네. 보면은 사적인 채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자를 다 한 겁니까? 네, 몇 가지 채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채널. 네. 몇 가지 채널이라고 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여당에 소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대통령과 소통 가능한 인물들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타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크진 않았고요. 다른 사설 얘기 다 할 수 없어. 방송 또 따로 하셔야 되니까. 아니 방송이 내 네.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취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고 뭐가 됐고 그리고 어떤 게 이렇게 트리거가 됐겠다는 것까지는 다 돼 있는데 제 방송이 중요해서는 아니고요. 네. 저는 명태균 이 사건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그만 힌트를 주신다면은 그 쉽게 구명 메시지 수신처가 네. 김건희 여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둘 또? 다예요. 네. 아,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믿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도 계엄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와이프도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엄날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일단 저기 피부과에 가신 거 뭐 맞잖아요. 행적에 대해서. 네. 피부과에 갔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께서 그날 기자들이랑 저녁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모를 리가 없는데 저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그리고 수많은 별에 대한 이런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됐지만 네. 그 중간에 있었던 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일찍 도착한 장관들 그다음에 맞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김태효 차장 등을 비롯한 핵심 실세들 그리고 경호처 이런 부분이 지금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벙 떠 있거든요. 헌재에서는 이걸 다 형사 사건을 다 수사하고 이 사건 관계를 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는 그냥 원래 그런 절차죠. 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수사가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이 빨리 빨리 지금
뭐를 발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선배 말씀 의거하더라도 결국 계엄이라는 게 여러 가지 동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보고 계신 것이고 중요한 원인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트리거가 된 부분들이라는 게 창원지검이 이제 그 핸드폰을 입수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내용이 이미 공중에다 공개가 돼 있고 네. 차차 내용을 알았을 텐데 그 11월 초에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예. 창원지검 수사가 외견적으로는 적어도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네. 맞는데 본인들은 또 황금폰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한참 그거를, 걸려요. 네, 예. 너무 많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수사 의지가 없었어요. 창원지검 이미 명태균 얘기가 돌아다닌 게 뭐 몇 년 전인데 그 내용을 검사한테 배당도 안 하고 뭐 그냥 수사와 네. 관계없는 계장님들한테 맡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건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가서 몇 번 체크를 체크하고, 했고 네. 그 다음에 고소 고발 사건도 누구한테 배당이 됐는데 안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명태균이 그래 공직기강에 가고 검찰에서 가고 감당할 수 있겠냐? 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한데 네. 그래서 안 했어요 수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은 매를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크고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니 맞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잖아요. 네. 그 예를 명태균 씨가 공천에 관여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안 부르고 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없는 상황인데 이 황금폰을 나중에 줬죠. 황금폰을 명태균 씨가 제출한 거는 사실 명태균 씨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편해 보이더라고. 네, 네. 얼굴이 해쓱해졌어요.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고 까칠해졌고 발도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네. 거의 걷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 그 병보석 해달라 그러면은 네. 근데 검찰 쪽에서 황금본 주면 이렇게 고려해보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황금폰 전에 핸드폰이 휴대전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전화 그리고 그 전화를 백업해놓은 USB 그런 것들이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충분히 수사하고 남을 근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안 했어요. 아니, 선배가 이제 명태균 씨의 외견상의 용모를 묘사하시는 걸 보니까 최소 재판은 갔거나 면회를 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솔직히 면회 다녀오신 거죠 이미 지금. 보긴 했죠. 네, 이미 봤고 네, 이미 아무튼 봤죠. 명태균 씨가 워낙 선배를 이제 밖에 있을 때 의지하는 측면이 정서적으로 의지는 아니에요. 의지는 아닌데 네. 제가 명태균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가족끼리 맨날 제 방송을 보고 방송 중에 전화해. 야! 막 하면서 따지고 방송 끝나면 전화해서 네. 뭘 따지고 계속 했으나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얘기가 좀 뭐라고요? 설득력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낱낱이 보고 뭐 있습니다. 내용까지 여쭤보진 않겠지만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교류를 지금까지 하신 겁니까? 아니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뭐 자주 얘기합니다. 아, 그 서신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전화 편지도 왔다 갔다 네. 하고요. 그리고는 또 면회 가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오늘은 누가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해오고 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게 명태균 씨가 어쨌든 간에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검해달라. 그리고 껍질을 벗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의사가 저는 진의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거든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 벗길라 근데- 그래요 지금? 근데 뭐 명태균 씨가 어. 안고 가겠다. 자기는 창원 사람이고 보수 정당, 보수를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지방에 있었지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도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안고 가려고 했는데 대선에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삐쭉삐쭉 나오는 사람들이 명태균이 걸리는 거야. 자기가 찔리니까. 어. 그래서 명태균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명태균 사기꾼이다. 계속 그렇게 하죠. 명태균 네. 나하고는 상관없다. 고발해라 막 하면서 하다가 그래? 몇 가지를 했죠. 또 그러니까 반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명태균 씨 측에서. 음. 그러자마자 고소 고발전이 시작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래 니네들이 공격하면 나는 응대하겠어 이 네. 수준인데 오세훈 시장한테는 그 감옥에 있는 명태균 씨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내 옆방에 와서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디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저기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거든요. 아 실제로는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아 서로 간에 카톡 하나도 없었다고 했지만 너무 많은 교류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더 말하고 싶은데 진짜 지금. 많아. 진짜 많아. 여론조사도 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어. 야. 많이 해줬다는 거는 많이 만져줬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오세훈 시장이 막 급해가지고 전화 옵니다. 지금 뭐 나는 사기꾼이어서 멀리했다고 아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뒤에 멀어졌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전화합니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나 받았나? 전화를 받았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합니다. 본인이 주장하기를. 네. 급히 전화해가지고 나경원이 계속 이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요. 나경원이 계속 이기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1%라도 더 나오는 여론조사를 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오. 내가 계속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까? 1%라도 더 나온 여론조사를 달라. 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아 실제로. 자, 그 돈을 누가 줬냐? 오세훈의 아주 가까운 경제인 오세훈 스폰서라고 그 지목되는 지난번부터 늘 언급됐던 그분이 언급됐던 한 사람이 겁니까? 돈을 줬습니다. 네. 돈을 얼마 줬고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그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또 돈을 줬어요. 이건 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분 한 분만 거론이 됐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분도 또 있어. 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시장이 되고 나서 저기 명태균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돼 폄하하고 막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 네. 거지. 그 되기 전까지 되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되게 야. 열심히 했어요. 홍 시장은요. 홍 시장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홍 시장에 네. 관련된 여론조사 부분이 나오면 홍 시장은 매우 곤란해질 겁니다. 매우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네. 이분도 명태균 씨가 이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무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하나는- 올해 만나셨기 때문에. 하나는 얘기해야 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뭐라고 선배가 이제 만나시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적으신 거죠? 자, 네. 대선에 기웃거리는 자들 앉았던 자리마저 빗자루로 쓸어서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합니다. 앉았던 자리마저 쓸어버린다. 대선에 기웃거리는 자들 앉았던 자리마저 빗자루로 쓸어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홍 시장이 있고요, 오 시장이 있고 박형준 시장은 박형준 시장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론이 그런데 되고 있는 여기까지는 건데. 원희룡 씨도 마찬가지예요. 원희룡 오. 씨 나섰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를 명태균 씨가 이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오세훈 그 시장과의 그런 통화 내용과 관련된 주장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휴대전화 복구라는 걸 통해서 뭔가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 가능한 상태인 겁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큰 자세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 문자 그리고 그런 통화 네. 이후에 자기의 설명이 붙어지면 폭발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탄핵으로 이끌었는데 저 시장들 내가 만든 사람인데 내가 네. 이렇게 정리 못하겠냐 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뭐 강력한 의사 표시나 다름이 없는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그 알지만은 그 창원 교도소에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접견을 선배가 이제 면회를 가게 되면 또 깊게 나오네 이 선수. 아니 선배 왜냐면 이제 그 내용들이 네. 사실 녹음을 하거나 녹음도 되죠. 다 녹음도 잡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이런 상황을 뭔가 캐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네. 검찰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이 내용을? 네, 이 내용이 통화에 나오는데 문자에 나오는데 왜 몰라? 그리고 이걸 다 백업해놨는데 왜 이걸 모르겠어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 용산에서 부들부들 덜덜덜덜 하는 거죠. 야, 근데 저는 최근에 보면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예고가 갑자기 있던데. 갑자기 근데 저는 이제 선배도 알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게 원래는 보통 마침표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요, 중간 수사 결과 네. 발표는 우리가 수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 원래는. 네,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아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아, 네. 검찰은 좀 검찰이 조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국가가 이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창원지검 수사는 특별하게 마지막까지 윤석열, 김건희를 옹위하겠다, 호위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는 게 너무 보입니다. 너무 보여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검찰의 소환이라든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스탠스는 맞는 겁니까 아닌 맞아요. 겁니까? 그거 맞아요? 아우, 그래요? 그분은요. 네. 그분이 국회에 나오거나 어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네. 그 명태균이 날뛰는 거를 이걸 국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데 저기 윤석열 아저씨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한 90%를 자기가 얘기하거든요. 네.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거의 그냥 김치찌개나 주변적인 얘기만. 네. 음식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음식 얘기를 주로 하고 막 그렇습니다. 군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말을 닫고요. 아, 시끄럽다 이렇게 갔다 오질 하고. 않았는데 당연히 그래. 당연하죠. 면제니까. 이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명 박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나한테는 잘 됐던데 내가 얘기하는데 진짜 명태균 아저씨는 그 날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얘기에 95%를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얘기나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주도권을. 자, 네. 근데 요 얘기가 왜 나왔지? 자, 이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검찰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미. 네. 그리고 검사들이 이미 전화기 나오고 뭐 나왔잖아요. 네. 근데 크고 중요한 내용은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격가지 이제 지역적인 것들 위주로. 네. 김영선 그때 회계장부는 어땠나 뭐 강혜경, 김태열 그 관련돼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가 명태균한테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많이 좀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 예우도 잘 받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마구마구 했습니다. 예? 변호사 제끼고 막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쏟아냈는데 근데 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많이 해놨는데 많이 떠들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잖아요. 기자도 취재도 수사 영역하고 비슷한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명태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 윤석열의 선거 개입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세훈의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론조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홍준표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항목을 지어가지고 수사를 이어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역적인 수사를 더 열심히 했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특검 도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인데, 네, 특검 해야죠. 명태균 씨가 이 국면에서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민주당한테 이제 이런 요구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공익 제보자로 좀 해달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태열 소장이라든가 강혜경 씨에 대해서 약간의 적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혹시 셈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약간 들기도 하거든요. 공익 제보자라고 네.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건 또 명태균 씨의 좀 자존심이 이런 건 같아요.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냐면은 뭐 이게 김건희, 윤석열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보면 김영선과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 네. 강혜경 씨가 돈 거래를 잘못하고 회계를 잘 안 해가지고 불거진 얘기다.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공익을 얘기하냐. 자기네들이 잘못했고 회계를 잘못했고 돈을 다른 데다 쓴 얘기인데 강혜경과 김태열이 돈을 따로 쓴 얘기를 가지고 무슨 공익 제보를 하냐. 중요한 게 이거 아니냐.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공천 개입이고 이 정치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고 선거 개입을 했고 그래서 이 정치판, 이 선거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말할 생각이 있다. 아, 그런 의사예요? 그런 의사예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들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을 빼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강혜경, 김태열 씨가 하는 얘기가 명태균은 뭐라고 했다더라. 그 얘기죠. 명태균이 네. 누구랑 뭐라고 했다는데 전문이니까. 예, 네. 이제 명태균이 나와서 내가 나와서 진실을 밝히겠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면 지금은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니 듭니다. 선배는 거듭 면전에서 만나고 들어서 이제 그 확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직접 안 뵀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확정적으로 여쭤보면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를 버린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버리진 않았죠. 버리진 않았다. 버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지 그게 여기에 다 담겨 있어. 이거에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미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진실의 조각들은 나와 있어요. 이걸 네.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어려운 네. 거죠. 그러니까 진술을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황을 보고 메시지를 보더라도 진술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피의자가 이렇게 밀어줘야지 사실 사건이 가는 건데. 그렇죠. 이 문자가 네. 그때 이게 죄라고 상황이 얘기해줘야 되는 그렇지,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뭘 이게 공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네. 진실의 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판을 깔아주면 명태균 씨는 다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명태균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야겠네 보니까. 그럼 좀 네. 열어서 네, 이 사회 국정조사든, 네. 이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요 진짜 가관이다. 특별히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네. 네. 아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남상건 변호사님도 네. 사실은 성향 자체가 뭐 진보일리는 사실 아니, 만무하잖아요. 그럼- 예. 뭐 전형적인 보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뭐 국힘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셨고 그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민주당과 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서요. 전혀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진짜 보수고 이분은 좀 국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누구한테 그 뭐지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 얘기 나오니까 이거 네. 이재명 대권 고속도로 아니냐 이거 보수 괴멸 프로젝트 아니냐 막 이렇게 네.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좀 특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남상건 변호사에 대한 세평도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전직 경찰 간부를 만났더니 자기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관계 없는 없어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네.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하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민주당이 뭐 이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용했다 이렇게 네.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기도 해요. 명태균 측에서 네. 명태균 변호사가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된다 이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에 궁금해하는 게 황금폰이라는 게 일단은 검찰이 압수해서 포렌식을 거의 막바지라는 설명인 것이고 또 모르는 폰이 더 있다는 뭐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던데 아니 거기까지 그건 아니에요? 있는 예. 것만 해도 황금폰이 나오기 전에 네. 저기 가져갔던 전화기만 이렇게 잘 보더라도 분석해도 예. 충분하다. 네,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는 차고 넘친다. 차고 그런데 넘친다. 네. 이 황금폰에서는 수만 개, 수십만 개 그 증거들이 쏟아지는데 그걸 분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이제 이런 사정 즈음에 이르다 보니까 그 앞단에 걱정되는 사람들이 혹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 좀 뭔가 좀 이거를 명태균 씨를 어르고 달래보려는 시도들 하겠죠. 네. 하겠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네. 크지 않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명태균 씨가 어찌 보면 정치 컨설턴트로 보면 굉장히 저기 국민의힘 주변에서 특 A급 아닙니까? 그렇죠. 특 A급인데 지금 집을 돌보지 않았어요. 너무 그래서 어렵다면서요. 예. 네, 지금 그 생활비를 걱정해야 될 정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챙기지 않고 있고 그 못 챙기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옆에서 누가 조력해 주는 사람이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 때마다 도와달라 네. 감사하다 그러다가 지금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고 다 도망갔거든요. 네.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심지어 명태균 씨한테 큰 도움을 받아서 자리에 가거나 뭐 했던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하고 사기꾼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배신감에 좀 있습니다. 배신감에 차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국면에도 특이한 부분은 개혁신당이
그 특검법 발의할 때 3명 국회의원 전원이 다 이제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7불사 회동이 있다 보니까 이준석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준석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과의 추억이 가장 많습니다. 명태균 씨. 사실은 명태균 씨는요. 창원과 마산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김영선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김영선이 소개한 김종인의 손을 잡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잡고 이게 중앙에 진출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의도에서 영향력을 넓혀간 거는 김종인의 책사다. 김종인이 정말 의지했어요. 진짜로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는 김종인과 함께 개헌론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과 처음에 관계를 맺은 것도 자 김종인의 책사다. 이준석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김종인의 책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이준석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뜻을 도모하냐면은 윤석열은 여의도 정치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이 새로 보수의 판을 짜야 된다. 새 보수로 가자. 그렇죠. 네. 이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7불사 회동이 그때 선거에 하루 시간 1시간 2시간을 쪼개서 총각을 다퉈야 되는 시간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새벽에 야 7불사 예. 와 그랬더니 천하람도 오고 이준석도 왔잖아요. 홍매화도 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냥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면 불렀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번 특검법 발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본인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준석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 그렇죠. 네. 네. 이준석에 대한 애정은 좀 있었으나 가장 늦게까지도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이준석과의 관계가 있어. 이준석한테는 좋은 말을 해주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발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선배도 사실은 이제 많이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한테도 이준석에 대한 지금의 감정. 뭐 예. 얘기하면 바로 이준석한테 전화해 거기서. 아 선배 만났을 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더 남아 있을지 뭐 어디까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아직 이준석 의원이 저기 명태균 씨를 고발하거나 사기꾼이라고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명태균 씨는 얘기 안 해요. 아, 전 지금 이게 사후적으로 반추해 보건데 네. 김소연 변호사가 초장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제 그냥 해석입니다. 이준석을 한번 시험하려고 했나? 아니야. 지금 와서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보니까 아니죠. 혹시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을 잡은 건데, 그런 걸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돼? 명태균 씨도 어느 부분은 좀 허당이죠. 아니 김소연 변호사가 어디 언론에 한 얘기를 최근 한 얘기를 보니까 이제 워낙 이제 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 변호사를 구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남상권 변호사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김소연 변호사가 나갔지만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기도 김소연 하던데. 변호사 쪽에서 네. 제가 알기로는 다시 변호인을 하겠다. 아 그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아 그래요? 안 한다 하고 잘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네. 이번 주 화요일까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저기 명태균 씨는 그 국회에 안 나올 거예요. 아, 근데 네. 이게 오늘 오전까지 상황이지 오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또 마음이 지금 건강이 지금 염려돼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네. 실제로 아이 거기서 네. 달려오나요? 거기서 마라톤 하나요? 뭐 거기서 걸어오나요? 차 타고 오면 되는데 콧바람도 세고 명태균 씨는 나와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마음은 네. 아이 그런 마이크 잡고 싶어 하거든요. 절대 마다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좀 충족되면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선배는 분명히 신뢰하는 것 같고 민주당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층위의 문제 있겠지만 적어도 말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 민주당 의원들도 박범계 의원 아까 뭐 보면 박주민 의원도 전에 개업날 통화했다고 했는데 박주민도 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도 했고요. 박범계 의원도 했는데 네. 그분들 안 봐도 뻔한데 자 30분간 장소 특별 면회라고 하죠. 장소 네네. 변경 접견을 합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명 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유 민주당 안 돼, 이재명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다 판을 짜줄 수 있어 한 95%는 얘기를 할 거예요 뻔히. 근데 그날 12월 3일 날 어떻게 됐어요? 다 내가 짠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황할 거예요. 다 끝나고 나와서 얘 뭐냐 얘 야, 이렇게 이거 다른 거 물어보려고 왔는데 지금. 야, 얘 네. 뭐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데 그래서 이분은요 그 명태균의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이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선배 번역기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처음 만났는데 6시간 만났어요. 6시간. 네. 처음에 그 화장실도 안 가고 둘이서 계속 얘기했어. 아, 얘 못 알아듣네. 알아들어도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아무튼 명태균 씨가 지금 진실을 하려고 한다. 골든 타임이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선거와 여론조사와 그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그 입을 좀 우리가 좀 존중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럴 때는 어이구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공익을 위해서 네가 해라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제 영역이 아니어서. 근데 확실히 그 타이밍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태균 씨가 분명히 뛰어난 부분도 있는 게 지금 이 발언하는 시점이 딱 탄핵 선고 즈음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명태균이 다 그렇게 했겠어.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명태균은 윤석열이 대통령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개헌을 해야 된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너는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된다. 영원히 예. 기억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 이준석과 김종인 만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새 보수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새 판을 짜면 너는 보수에서 영원히 기억된다. 그리고 하나 김건희 여사를 수덕사로 보내라. 수덕사로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이 안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아예 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된 사람한테 너 임기 줄여 이 개헌해 이 얘기를 하는 누가 거 합니까 그 얘기를? 자 그런 걸 보면 이분이 똘끼가 충만한 것도 같고 그리고 생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그 생각을 조금 우리가 좀 헤아려 주는 나 모르겠네.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네. 예. 이 모습을 뭔가 좀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주진 선배를 어렵게 보신 자리니까 명태균 게이트도 게이트지만 그 정광훈 목사 얘기를 꼭 안 할 수가 정광훈 없을 것 목사 같아요. 정광훈 이분이 지금 요즘 뉴스에 정광훈 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일찌감치 알아보고. 내가 옛날부터 네. 그랬잖아. 정광훈을 이해해야 윤석열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맞잖아. 네. 맞아, 예. 맞지. 사람들 간과했는데. 그렇지. 예. 자 보수의 중심은 정광훈이었다. 아무도 아니고 다 바뀐다. 봐라. 정광훈만 살아남는다. 예. 정광훈만 살아남는다. 얘기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한동훈도 뭐 말은 하는데 나중에 종북 얘기하고 정광훈 따라간다. 얘기했잖아. 아니 정말로 사람들이 선지자. 내가 그러면서 선지자야? 진짜 선지자야 보니까. 네. 그건 아니고 내가 정광훈 목사를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오랫동안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광훈의 목소리가 윤석열한테 국민의힘에 그대로 들려요. 굉장히 깊게 묶여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근데 빤스 목사 만나냐 이 얘기 계속 하는데 빤스 목사를 제가 별명을 붙여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빤스 전광훈 목사님 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아, 싸우면서도 계속 만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한 정광훈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탄탄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단도직 여쭤보면은 정광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정광훈 목사가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그러니까 7년 8년 됐나요? 네. 탄핵 때만 해도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뭐 수십만 명의 그 촛불 옆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태블릿 PC 조작됐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근데 점점 이렇게 그 영향을 키워갑니다. 옛날에 어버이 연합이라는 데가 있었고 엄마 부대라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있죠. 이런 분들은 국정원에서 삼성이 정경련을 통해서 국정원이 돈을 대고 청와대가 이렇게 기획해서 그렇게 관변 단체를 맞아요. 만들어서 네. 보수 그러니까
보수 그리고 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 막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세력을 그 태극기 집회 이후에 이렇게 통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윤석열 사태 때 이 영향력을 키워가죠. 맞아요. 네. 키워가죠. 윤석열을 제일 먼저 보수에서 영입해서 후보로 세우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정광훈이에요. 진짜예요? 정광훈 목사가 맞아요. 정광훈 목사가 태극기 집회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연설 도중에?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욕을 먹죠. 계속 욕을 먹고 그런데 계속 밀고 나가서 윤석열을 후보로 만드는 데까지 됐어요. 윤석열이 고마워하겠어, 안 고마워하겠어? 당연히 고맙지. 고맙죠. 네.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요? 고민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반대하고 뭐라고 할 때 그래도 윤석열이 최고다고 계속 버텨주는 이 극우 광화문에 세력 있잖아요. 있는. 네. 그러면서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조국 수사 때 네. 그런 면모를 보여줬었고 정광훈 목사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모은 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면서 후보를 만들고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용산에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계속 커집니다. 야, 근데 대통령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보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은 와가지고 이제 90도로 인사하잖아요. 윤상현뿐만 아니에요. 김기현, 네. 나경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기 관저 앞에 가가지고 저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이거 했던 게 윤석열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 정광훈 목사한테 보이는 거예요. 포스트 윤석열 이후에 이 세력을 누가 먹을 것인가? 아무리 봐도 전광훈 세력이 먹을 것 같으니까 글로 가서 다 줄 서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각별함에 기인해서인 거 또 정광훈 목사가 또 유난히 챙겼던 게 우리 또 김문수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김문수가 1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이제 한두 주 1위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반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 김문수 이런 대립 구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선에 지더라도 보수당은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노력에 박수를 치는 쪽이에요. 응원하는 쪽인데. 음. 근데 이렇게 보수가 극우화돼서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치도 사회도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아, 저는 응원 이거는 그 역설적 표현입니다. 저는 그 정광훈 집회라는 광화문 집회 있잖아요. 예전에 기자 취재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5만 원짜리 돈 받고 동원된 몇 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점점 세를 불리고 커지더니 네. 지금은 굉장히 조직화되고 현대화된 것 같아요. 이분이 정광훈 목사는 경제적인 뭐라고 해 관점에서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요? 예. 네, 알바끼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그렇지. 그때 예. 그 이후에도 그렇고요. 이 예. 교회 주변에서도 부동산 투자로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 돈과 조직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습격범 있지 않습니까? 맞아. 징역 15년 받은 예. 이재명 습격범. 대법원 확정된 그 네. 사람이 자유마을 그리고 태극기 부대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 앞에서 그 다음에 관저 앞에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웠던 주요 세력이 정광훈 세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을 보면 돈과 조직을 이미 구축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인데 그 몇 년 동안 매주 집회를 하면서 그 돈과 조직을 완성시켜서 더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자유마을이라는 거 있죠. 선배 그렇죠. 말씀하신 네. 자유마을이라는 게 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자유마을 이거 주기자 라이브 보시면 다 돼 있지만 조금 네. 이렇게 짧게 한 7개월 전에 자유마을 저는 알거든요. 카드들을 예, 이렇게 아는데.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집회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이 카드를 들어라, 이 카드를 써라, 이 휴대전화를 가입해라, 그러니까, 이 상조를 가입해라, 이 보험에 들어라 이러면서 수수료를 먹는 구조인데 이 카드를 쓰면 이 카드의 적립금 얼마가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와 선교 카드라는 거. 네. 정광훈 목사와 이 극우 집회에 가도록 이렇게 아예 만들어놨어요. 공제처럼. 개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카드 개념을 만들어서 자유마을, 자유카드.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그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겠지. 교회, 예. 저 시골에 있는 교회나 학교에 돈을 정광 목사가 많이 지원할 거예요. 지원해서 그거 돈을 받고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 돈을 내면서 내가 자유카드, 자유마을 회원으로 이 조직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오시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내면서 오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쪽에 계속해서 극단적인 말로 이 돈을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태극기 집회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면은 그 경제적인 얘기 하셨는데 그 알뜰폰 회사 퍼스트 모바일 있잖아요. 네. 야 그거 팔아먹는 거 보고 정말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뛰어나 보인다. 예. 그것만 했겠어요? 많이 했어요. 그 이외에도 왜? 근데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광 목사, 윤석열 정부에서 정광 목사를 챙기니까 저 수석이나 비서관 맨날 가서 인사하니까 맨날 와서 인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재계에서도 눈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네. 은행권과 함께 손잡고 카드를 만들고 기업에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선배도 아까 언급하셨지만은 그 서부지법 폭동 때 판사방 문부신 그 특임 전소라는 사람이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소속이라는 게 드러난 건데 정광훈 씨는 일단은 부인하고 있죠. 본인 관계 없다고. 자, 예.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분은 저희가 그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면서 그때 인터뷰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그 특임 전도사가 그분이 순국 결사대라고요. 순국 결사대. 네. 저기 태극기 집회 가 보면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있고요, 조끼 입은 사람들이 있고 순국 결사대가 있습니다. 네. 그 정광훈 목사를 위해서 이 태극기 집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이 몸을 던져가지고 죽어서 네. 나라가 잘 된다면 하는 그 순국 결사대를 이끌던 사람이에요. 아, 그 그 하부 조직. 결사대를. 네, 예. 근데 하부 조직이 왜 몰라? 전도사인데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실제로 가했기 때문에 예. 뭔가 좀 이렇게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은 단속을 예. 해야죠. 단속을 네. 해야 되는데 자 얼마 전에 저기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했잖아요. 너 이게 폭동을 그 사주한 혐의로 네. 내라는 선동한 혐의로 너 입건했어. 너 처벌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발뺌했죠. 바로 네. 발표는 나는 아니야. 다른 애들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신 들어가. 아니, 대신은 아니고. 예. 근데 정광훈 목사는 큰 얘기만 하잖아요. 자, 저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 100만 명이 모이면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나 은유적 표현이었어. 이렇게 하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큰 그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부분도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윤석열 정부, 박근혜 이명박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이 태극기 집회 엄청 도와줬거든요. 아, 온화하게 했구나. 예. 저기 관저 이미 탄핵을 앞두고 있는 그 대통령 앞에 있는 관저에 있을 때도 태극기 집회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요. 특별한 혜택이요? 자, 자리를 넓혀주고 주차를 시켜주고 이런 도움을 경찰한테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사건이 없었냐? 많았어요. 10몇 건, 20몇 건 고발 사건, 명예훼손 사건 이렇게 많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거 경찰이 봐준 거예요. 지금껏. 야. 경찰이 지금껏 봐줬는데 이제 와서 처벌할 수 있어? 예.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야. 제가 정광훈 목사가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안 할 거요. 왜 그래요? 지금껏 잘 봐주고 잘 지냈거든요. 야, 그리고 보태서 저는 궁금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 아까 뭐 결사대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일단 1번 그 기자회견 할 때 영어로 통역하는 여성분 선배는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통역 엄청 잘해요. 이거 저 영어 유창해서 놀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 영어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저기 정광훈 목사는 대우를 잘 해줍니다. 아, 자기를 따르면 예. 그래서 잘해줘. 선배도 대우 좀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만 넘어만 오면
아우 제안을 많이 했죠. 왜 진보에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주 기자 여기만 넘어와. 그러면은 자기가 아파트도 사주고 뭐 아파트도 사준다고? 다른 얘기 또 많이 했으나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받았다고 이렇게 나올까봐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저 태극기 집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한테 헌신하는 사람들한테는 정광훈 목사는 굉장히 대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있지?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가 영어를 이렇게 저기 있고, 잘하는데 왜 저런 능력자들이 저기 있고 저 태극기 집회장 가면요 굉장히 퍼포먼스 하는데 합창도 있고 무용도 있고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굉장히 예. 수준이 높아요. 돈도 많이 주고요. 있는 대우 최고 대우를 해줘가지고 데려갑니다.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알 법한 고위 법조 이런 사람들도 조력을 좀 해줍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잘 이렇게 뭉개겠지. 큰 소리 예. 치죠. 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데 빨갱이다, 뭐 간첩이다 이런 얘기는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더 많이 그 얘기 마음껏 내시는구나. 마음껏 내키치고 네. 또 이런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말이 바뀝니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하고 제대로 안 합니다. 이 훈련이 돼 있구나. 예.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진 않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폭력을 막는 얘기도 예. 하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 대단히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전략적으로 얘기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 아니구나. 머리는 머리는 있는 아니 근데 옛날에 그 대단하다. 허경영 씨 비유해 좀 그렇지만 허경영 씨 뭐 하늘궁 있잖아요. 네. 그 정광훈 목사는 어디에 삽니까 혹시? 정광훈 목사는 저기 사택에서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진짜로? 예. 그리고 그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옛날에는 겨울에도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였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는 그 자기 나온 돈을 주변 교회 신도들한테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는 신망이 있습니다. 아주 아. 이렇게 허당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뭔가 지금 보수에 예. 뭔가 그 마스코트처럼 돼 있는데 네. 이 정광훈의 지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여의도에. 예. 이번에 저기 정광훈 목사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을 텐데 이 계엄 이후에 네. 이제 판이 깔려서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데 어. 뭐 이상한 강사가 나오거나 이상한 교회에서 막 세계로를 외치고 이재명 때리기로 이렇게 크려고 하는데 좀 속상하죠. 속상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광훈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반짝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항상 집회를 하면 그 옆에서 집회를 하던 보수 단체들이 있어요. 네. 그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볼 텐데 하나가 나간 걸 본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주목받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매우 안 좋거든요. 아, 그 밖에 나간 사람들끼리. 그럼요. 그들끼리 막 좀 토닥토닥 하고 있어요. 네, 그 그래요? 싸움은 또 응원합니다, 제가. 아니 왜냐면 거긴 또 이제 그 일타 강사로 전한길 씨를 영입했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집회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좀 신난 것 같아요. 네. 신나신 것 같은데 그분도 또 메뚜기도 한 철이잖아요. 장사한다는데 어떻게 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쵸? 어떤 장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본인한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음. 그분이 아무 말이나 하는데 그리고 이게 헌법과 법에 맞아요. 위배되는 네. 얘기를 막 하는데 언론이 썩어져 가지고 너무 띄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크고요. 네. 아니, 왜냐면 그 집회가 하다 저는 이제 부산하고 이제 대구 간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금 광주 이번 가서. 주에 광주 간다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무등 빌딩인가 거기다 이제 집회를 1,000명 신고해서 10,000명 늘렸다던데 그게 이제 5.18 전남도청 옛 그 광장 근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역사 의식이 있다면, 역사 네. 공부를 했다면, 역사 관련된 일을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어떤 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트로트 가수들이 갑자기 떠요. 갑자기 뜨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 내가 뭐지? 이게 뭐지?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모르는 그런 트로트 네. 가수를 본 적 있어요.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훈이 처음에 시장에 갔을 때 막 한동훈 하니까 막 당황하고 내가 이게 뭔지 몰라 하면서 막 자기가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인정해준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역사를 공부했다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하루아침에 떠가지고 네. 계속 즐거운 것 같은데
며칠 안 갑니다. 못 이제, 갑니다. 네, 이제 대화행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심리라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네, 보이고 네. 뭐 결과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과는 예측하신 바가 있을 탄핵, 것이고 네, 탄핵됩니다. 이미 네. 제가 재판을 한 100번 넘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정영식 판사도 제 판사고요. 아 진짜요? 현재 앉아 있는 다른 판사도 제 판사가. 아 정영식 판사한테도 판결 받아보셨어요? 나하고 저기 네. 한명숙 총리하고 판사 동기였지. 아 근데 한명숙 총리는 정영식한테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됐고 네. 나는 저 사람한테는 못 받는다고 계속 취재합니다. 뭐 한다. 계속 밀고 밀어가지고 길 밀어서 예. 판결을 안 받았어요. 아.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자, 그렇군요. 예. 다른 판사도 그렇습니다. 자, 몇 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 재판받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까지 쓸 정도니까 다른 그렇죠, 사람에 그렇지. 비해서 예. 피고 입장에서는 많이 괜찮은데 알잖아요. 예. 제가 검사한테는 항상 건방지고 검사한테는 맨날 싸웁니다. 네. 싸웁니다. 이런 네가 나를 이렇게 벌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 관점이고 네가 대통령이나 그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언론을 그다음에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검사한테는 대항합니다. 저항하고 네가 그 자리에서 철제 의자에 앉은 피고인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갑질만 했지. 그래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봐라 하면서 제가 싸웁니다. 일부러. 네. 근데 판사한테는요. 제가 그 어떤 판사한테도 정영식한테도 그때 양복 입고 갑니까? 재판정? 양복 입고 유일하게 제가 넥타이 매고 그게 제가 양복 입는다는 슬픈 날이에요. 재판장에는 항상 양복 입었습니다. 검사한테는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다리 꼬고 가장 건방지게 막 하는데 판사한테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검사였습니다.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헌법재판관 출신 다른 변호사들 잘 알아요. 근데 헌재에서 이미 끝났다는 걸 자기네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어젠가 봤더니 중대 결심한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헌재 믿을 수 없다. 헌재 흔들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났다. 그래서 헌재 정치적이다. 헌법재판관 빨갱이다. 그 논리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헌재는 그 탄핵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저렇게 가면요 판사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그었어요. 이 내용은 거슬릴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1시간 동안 정말로 주진우 선배가 다양한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주셔가지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결국 우리 주진우 선배한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다음 취재 계획이 뭔지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네. 좀 정리하자고. 탄핵과 그 이후에 탄핵과 네. 윤석열 주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런 사람인지 왜 몰랐어? 자, 윤석열을 데려다 놓고 해먹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여기 위에다 놓고 진짜 이 나라에서 해먹고 저지르고 이 전횡하던 이 국정을 농단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씩 둘씩 불러서 정리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록해가지고 정리해야죠. 그래야 네. 이제 이 윤석열 이 계엄에서 우리가 얻고 앞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신이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매우 사랑한다는 거를 이번에 느끼거든요.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윤석열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 정광훈이랑 손잡고 이렇게 같이 외치는 걸 보고 너무 저는 좀 감동하고 있어요. 아이 잘한다. 박수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여기에서 배워야 된다. 우리 나라가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에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해야죠. 하나 좀 보태면 작은 질문인데 그러면 아까 이제 혜택을 본 사람들을 이제 아마도 취재하신다고 한 건데 네. 윤석열 관련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김건희 관련된 사람이 더 많은 겁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대통령이 공적 영역이니까 큰데 김건희 여사가 이 계엄에서 그리고 윤석열 그 정치에서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일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들려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주진 선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교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